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한 주의 시작인데 그래도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오전장에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오후장에 힘을 내는 거거든요. 오늘 오후장에 힘을 내면서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서 코스닥도 꽤나 큰 반등과 함께 0.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 자체는 오전보다는 오후가 되면서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지수가 그래도 오후장이 많이 반등을 해주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에너지 솔루션만 8%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LG화학, 또 반도체까지 대부분의 1% 이상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선방을 보여주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는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는데 외국인은 거의 보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반대로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지난 1월달 당시 약간은 이때가 떠오르는 매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한번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시장 규모를 비교해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수급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것 같고,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반대로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많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 SDI,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좋지 못하고 수급도 참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동반 순매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CJ제일제당, 한국항공우주, 하이트진로,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생각보다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특히 12시를 기준으로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제가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는데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오전장인 나스닥 선물지수도 0.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주된 이유가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달이었죠. 이 당시에 비농업 일자리가 46만 개가 증가를 했는데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에 따르면 약 12만 개를, 추정했던 숫자는 12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약 4배 가까운 일자리의 증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미크론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빠르게 개선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이트함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는 금리 인상을 3월달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0.25%의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0.5%의 증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횟수가 되겠죠. 많은 곳은 7차례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4차례 정도 증가시킬 것이다, 그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고용이 회복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 폭이 가파라질 수가 있고 횟수도 또 증가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특히 오전장에 생각보다 낙폭이 강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고용 회복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연준이 추구하는 방향성 때문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성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가 상승이고 또 두 번째는 완전 고용, 즉 고용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강하게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고용 회복이 더뎠기 때문에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미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이 시장 예상치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용 회복 말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었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것도 현재 시각으로 10일 목요일날, 아마 국내 시장은 금요일날 반영이 될 것 같은데 10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 회복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난달에 7%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측치가 7.3%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발표 당시 지금 약 1년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상치에 부합했던 적은 몇 번 되지 않아요. 약 4번 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했었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시장은 요동을 쳤기 때문에 현재 시각으로 목요일, 국내 시장은 금요일이죠.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시장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7%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내용을 볼 때는 일단은 예측치보다 발표치가 높게 나왔을 때 그때는 시장에 한 번씩 충격을 주었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은 이번 주 시작부터 코스피가 한번 조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라면 개인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관망의 시간을 가져오면서 나름대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고용지표 발표, 이거는 지나갔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거기에 따라 미국의 3대 지수라든지 국내 시장 모든 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하나의 이벤트로서 한번 일정들을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올해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목표하는 수익률을 조금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일단은 금리 인상 때문에 올해의 시장 변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도 우리가 과거 2020년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 그때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니까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나는 배당까지 같이 받을 것이고 또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성장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장기 투자였다면 그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계획했다가도 지수가 한 번씩 출렁이고 또 그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때 많은 분들께서 계획들을 많이 수정하시더라고요. 진입하기 직전이나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5%, 10% 그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불안해하시고 내 투자 방법이 맞는지 거기에 따른 많은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를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저점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상승하는 추세였고 또 하락을 돌려 세우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을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전저점에 이탈했다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힘이 약하다. 즉 많은 참여자들이 그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직전 저점 있죠? 이런 부분에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추세가 또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별다른 상승도 없이 이렇게 꺾이는 이런 종목들도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물을 빗대어 볼 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상황, 기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면 기본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직전 저점이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특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SK 하이닉스를 투자했다면 일단은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면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는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얼마나 빠졌을 때 매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의 팁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유형도 있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던 종목이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라면 이 직전 저점 카카오뱅크를 예시로 말씀드려볼게요. 분명히 여기를 리트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등하는 척하고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면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던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던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직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게 된다면 물론 손실이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보다 큰 폭의 손실을 방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기준에 들어오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차트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